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요즘 뉴스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앞서서 우리 또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조국 수사로 인해서 민주당을 망하게 했다. 거기에 장본인 중 한 명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조미 표창장과 논두렁 시계라는 흥미로운 제목 뽑아왔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알쏭달쏭한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이 저서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몇몇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본인을 동일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족 비리 의혹에 장관 사퇴 고민 당시에 대해서도 여권 인사들이 만류하면서 검찰, 언론, 야당이 노 대통령과 측근들을 잡아 족쳤던 상황과 같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과 자기가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펼쳐졌던 상황이 같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SBS의 2009년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동양대 표창장 보도에 대해서 이건 마치 실체가 없는 거다. 라고 확 폄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논쟁적인데 일단 이재명 기자. 팩트부터 체크해보죠.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3심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논두렁 시계와 같은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논두렁 시계와 전혀 달리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까? 일단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만 보면, 결과만 보면 허위 인턴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죠. 다시 얘기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갖고 있는 7개의 스펙이 있는데 그게 모두 다 허위 아니면 위조됐다, 가짜다라고 한 게 재판부의 재판부 입장이고 재판 판결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이 문제를 체험 활동과 인턴 활동이 구분이 좀 애매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명박 전 정부 때부터 있었던 입시의 어떤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판부 얘기인 겁니다. 7개 스펙이 모두가 허위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걸 한 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양대 표창장이죠. 하지 않고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여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했는 걸 안 한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마치 이 정도로 했는데 더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는데 허위로 스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이었죠. 더 민초에서 쓴소리 경청했을 때 20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의원님들 그 같은 방에 있는 인턴 비를 붙잡고 물어봐라. 아니 누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고 표창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대학에 진학했는지 한번 물어봐라라는 게 20대 항변이었던 겁니다. 예. 지금 그 질문을 끊임없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거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은 논두렁 시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그야말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건이 논두렁 시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그런 사실을 흘려으로써 쉽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유죄를 그런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된 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사건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 제기된 건 공소장 내용과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다른 거죠.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논두렁 시계와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논두렁 시계를 얘기한 게 결국 노무현 전 지지층, 전 대통령의 지지층 내지 어쨌든 친문이라든지 친노라든지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지금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성명, 어떤 해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민주당한테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인해서 민주당이 폭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돌직구 질문 전재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누구보다도 인연이 깊은 분이시죠.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도 지냈고
부속실장 지내셨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의 측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국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황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비판이었는데 자,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 저렇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무게감과 또는 뭐 이런 뭐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조국 장관 또 윤석열 총장까지 연결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 개혁인 것이죠.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검찰의 저항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그 타겟이 조국 장관이 됐던 것인데 조국 장관은 그 이전에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또는 공정과 정의를 목놓아 외쳤던 분이었는데 근데 좀 이게 알고 봤더니 뭐 이런저런 좀 말과 틀린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조국 장관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요 앞에 강화문 길거리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다니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해 보이고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을 한 명 그냥 잡아다가 검사 20명에 검찰 수사관 80명 동원해가지고 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 사돈의 8종까지 80군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저 정도 나왔다 그러면 과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고서 했던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권한을 서로 쪼개고 나눠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력을 비판하는 선에서 아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 대통령과 동일시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